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을 땐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는 점점 버거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마음속에는 큰 파문을 남깁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삶의 방향을 이끌던 내가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낯설고 묵직한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우리를 흔듭니다.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늘 당연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손길이 이제는 냄비 하나를 들고 옮기는 것도 숨이 가빠 잠시 의자에 기대야 하는 일이 되었죠. 예전에는 가벼운 외출이 잠깐의 기분 전환이었다면 지금은 준비만으로도 절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합니다. 몸이 변하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나를 향한 배려와 걱정이 늘어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함께 생겨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식사 자리에서조차 아버님, 오늘은 방에서 드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들려올 때 그 말 속에 담긴 배려를 알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년의 어려움은 단순히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무대 위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감각, 내가 있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집안에서도 내 목소리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내 힘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과연 내 선택지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요양원 혹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길, 자녀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는 길. 하지만 그 길들이 과연 나다운 하루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물음 앞에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해답일까?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길이 존재할까?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믿는 선택지를 넘어 나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노후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따뜻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이의 집으로 옮겨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랜만에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보이지 않던 틈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식사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젓가락 소리가 조금 커서 손주들이 집중을 못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한편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탁이 아닌 방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한 일원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딸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로 TV를 켤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밤엔 발소리가 커서 애들이 깹니다 라는 말이 들린 뒤로는 아예 물을 덜 마시고 새벽엔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게 되었죠. 이렇게 조심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편히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내 집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낯설게 조용했고 문득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두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고용하면 식사도, 청소도, 병원 동행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월 4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웠지만 최소한 생활의 불편은 줄어들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병인의 태도도 친절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반찬이 소박하다는 불만, 물이나 전기 사용에 대한 은근한 불평,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제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겐 불편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몸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 근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간병인과의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마음의 피로가 겹쳐 결국 그 선택마저 포기하게 되었죠. 자녀 집도 간병인도 제게는 온전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병인과의 생활이 무너지고 나니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돌봐줄 가족도 안정적으로 함께할 사람도 없으니 최소한 안전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큰아들은 이미 몇 군데 시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대요. 아무래도 거기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 한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머릿속에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모든 생활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공간.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을 먹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산책을 나가는 자유가 없는 곳. 그런 하루를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깔끔하게 정돈된 방과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들의 인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제가 두려워했던 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단체 운동, 12시 점심, 3시 휴식,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시간은 종소리와 방송 안내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죠. 박 어르신,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TV를 꺼주세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빨리 드세요. 이런 안내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보다 방 번호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져 가는 느낌이었죠. 밤이 되자 또 다른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이 밤새 코를 골아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새벽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그 원인은 단순한 악몽이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함께 사는 공간이지만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시간표에 맞춰 흘려보내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3일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문을 나서며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오래 머문다면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녀와도 간병인과도 요양원과도 맞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요양원을 나오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남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뿐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나를 옥죄고 있었는지. 그동안 나는 너무 쉽게 주변의 말과 세상의 공식을 따라왔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 몸이 불편하면 간병인을 두는 게 최선이라는 상식, 노년이 되면 결국 요양원에서 지내게 된다는 결론. 이 세 가지 틀 안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들을 모두 경험하고 나니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 어떤 길도 제게 진정한 편안함과 존엄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굳이 남들이 만든 지도 위에서만 방향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스스로 새로운 길을 그릴 수 있다면 그 길이 더 좁고 낯설지라도 내 발걸음에 맞춘 길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가 원하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소리,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유, 원할 때 대화를 나누고 원할 때 혼자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부담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예기치 못한 낙상,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활용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와 가까운 지인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음성으로 조명과 TV,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일상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날씨와 일정,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가 자동으로 들려왔고 덕분에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 하나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집이 안전해지고 편리해져도 외로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사람과의 연결이 없는 하루는 마치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있는 듯 답답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꼭 함께 사는 것과 완전히 혼자 사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면 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인간적인 온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년층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 돕고 함께 식사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 방식이었습니다. 요양원처럼 모든 생활이 통제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처럼 고립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 설명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것이 과연 편할까? 혹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 몇 분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 집에서 불편함을 느껴 돌아오신 분, 간병인을 써봤지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컸던 분, 혼자 사는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든 분들이었죠. 우리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돌아가며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식비는 공동으로 부담했고 요리는 번갈아 맡았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넘기던 식사도 여럿이 함께하니 더 정성껏 차리게 되었고 웃음이 오가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진료실에서 의사 이야기를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함께 가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해주고 처방받은 약을 챙기며 혹시 놓치는 게 없도록 서로 도왔습니다. 안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전 10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간단한 약속이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활 속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일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은 간단한 요리 수업을 열었고, 손재주가 있는 분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분들에게는 잘 아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는 작은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느끼기 힘들었던 웃음과 대화가 다시 제 하루에 스며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년의 생활에서 돈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금이나 자녀의 지원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무리한 경제 활동을 하자니 체력과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장을 봐도 늘 남는 재료가 생기고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장을 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쌀, 채소, 반찬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가격을 절약했고, 돌아가며 요리를 하니 식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영양 균형도 맞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동도 줄었습니다. 생활비 절감은 식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제, 샴푸,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니 단가가 훨씬 내려갔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공동 공간에서는 함께 조명을 사용하고 겨울철 난방도 모여 있을 때 집중적으로 틀어 각자 따로 살 때보다 공과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니 건강 상태를 서로 살피게 되고 작은 증상은 초기에 잡아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동행해 진료 내용을 함께 듣고 필요한 치료를 미리 받으니 불필요한 재진료나 중복 처방을 줄일 수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작은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편이었는데 그 재능을 살려 단지 내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나 역사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강의료를 받게 되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며 얻는 수익이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이웃 중 한 분은
바느질 솜씨를 살려 작은 손가방과 소품을 만들었고, 저와 몇 명이 온라인 마켓의 판매를 도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는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물품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작성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번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능동적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와 활력은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은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싼 요양원 비용 없이도,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편안함과 안전, 그리고 사람과의 온기를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인사소리,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와 소소한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제 하루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니 부담이 아닌 필요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공식만이 답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성향, 그리고 원하는 방식에 맞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노후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지에 또 하나의 길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인생 수업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지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